먹는 것이 곧 나를 맞는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다거북이 코 속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히고 태평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이 쓰레기섬이 생기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플라스틱은 결국 우리 몸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매주 플라스틱 카드 한 장 정도를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요. 우리들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텀블러 사용하기입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 소재의 텀블러를 오래 쓰면 납중독이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6개월 쓰면 바꾸는 게 안전하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요. 대만의 한 이야기를 인용한 온라인 매체 기사로 더욱더 떠들썩했습니다. 겨울철 텀블러 사용이 많아지는 요즘 저와 함께 팩트체크 해보시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텀블러는요, 내부 소재가 대부분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 말 그대로 녹이 없다, 즉 녹이 슬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텀블러는요, 주로 STS304-18-8로 만들어지는데요. 철에 크롬이나 니켈 등을 섞어서 아주 단단하고 안정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식성이 우수하고 충격이나 온도에도 잘 견뎌서 씻기나 주방기구에 주로 사용하는 소재죠. 이처럼요, 이 스테인리스에는 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사용을 해도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납 중독을 일으킬 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때 텀블러에서요,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내부 스테인리스에서 나온 게 아니라요, 겉에 이 도색한 페인트에서 검출된 납 성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스테인리스를 오래 쓴다고 해서요, 납이 검출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인리스도요, 산도나 염도가 높은 물질과 오랫동안 접촉하면 표면이 부식되면서 이로 인해 크롬이나 니켈 같은 중금속에는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스테인리스 주의사항을 한번 보면요, 된장국이나 스프, 김치 같은 고염분 또는 산성을 띠는 것은 넣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주의 정도를 하자라는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아주 강한 산성이나 강한 알칼리성에 장기적으로 접촉됐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커피나 음료, 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도 1995년 연구에서 스테인리스에 보관했을 때 이 중금속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텀블러 내부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텀블러에서 진짜 우려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바로 스테인리스 연마제입니다. 텀블러도 그렇고 각종 스테인리스 제품들을 보면요, 아주 반짝반짝한 광이 납니다. 사실 스테인리스 제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식을 늦추고 광을 내기 위해 사용한 이 연마제가 묻어 있습니다. 이 스테인리스의 연마제의 정체는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즉 탄화규소 성분입니다. 탄화규소는 이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금속을 깎거나 부드럽게 만들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탄화규소는 국제암연구소가 암유발물질 2A군으로 규정된 발암물질입니다. 우리나라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 발암 가능성이 있고 흡입 또는 섭취를 통해 신체에 흡수되며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공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 같은 스테인리스 제품의 주의사항을 보면 구입 후 반드시 세척한 후에 사용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마제는 단순히 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1단계에서는요, 먼저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묻힌 후에 열심히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때 정말 직접 해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요, 아마 닦아도 이런 검은색 연마제가 계속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베이킹소다를 섞은 용액에 15분 이상 끓여주시거나 이 섞은 뜨거운 물을 텀블러에 담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세제와 물로 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렵죠. 차라리 스테인리스 제품 표면에 연마제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런 좀 규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 스테인리스는 굉장히 안정화된 물질로 관리만 잘하면, 특별히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진 않습니다. 이 교체 주기는요,
어떻게 보관하고 또 어떻게 세척을 해서 관리를 잘 해왔느냐에 따라 정하셔야 됩니다. 기능적으로 보온 보냉 기능이 떨어졌을 때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망가졌을 때, 또 세척해도 오염물질이 지워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새 텀블러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말로 안쪽 내부가 부식이 일어나거나요, 녹이 쓴 게 보였다면 이는 일부 저렴한 가격에 팔리는 가짜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구매하신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지체 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텀블러는 매우 안전한 재료로서 중금속이나 부식의 위험보다는 세균 오염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샀을 때 연마제를 잘 제거해 주시고요, 평소 잘 세척하고 관리하신다면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같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텀블러의 사용이 조금이나마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응원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